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카페에 올려져 있던 이제 채특강 수업이 잠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촬영을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그 예전에 찍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손은 대지 않았고, 이제 자료도 이제 거의 그대로고, 이제 최근 기출 문제 정도만 좀 첨가한 상태로 이제 자료를 약간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올라가 있는 이제 위치를 지금 써드렸는데, 제 카페에서 공개 동영상 메뉴 안에 이제 18년 기출 메뉴 안에 이제 이 자료나 이제 동영상이 이제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료의 이제 전체적인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습 목표 부분 조금 나오고, 뒤에 이제 출발 사부 머리글 나오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본문 내용 나오고, 이제 과제용으로, 그러니까 복습하시면서 과제용으로 풀어보실 문제들 이제 적혀드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수업할 때는 여기 이제 머리글 내용이나 여기 과제 부분은 그냥 각자 보시기에 이제 남겨드릴 거고, 이제 학습 목표 부분 읽어보면서 시작하고, 이제 본문 내용 다루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학습 목표 부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수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번 읽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또 한번 읽는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목표를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으셔도 그냥 이런 부분을 오늘 다루겠구나 정도로 이제 좀 읽어보고 이제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학습 목표를 읽을 때는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뤘구나 정도를 이제 머릿속에서 좀 떠올리실 수 있도록 이제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학습 목표를 이제 마무리할 때는 좀 머릿속에 떠올리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부분 읽으면서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혹시 생소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다루겠구나 정도로 이제 뭐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 명제 보시면은 이제 정수하고 이루수 사이에 이제 등호 관계도 없이 뭐 저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체는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뭐 같은 얘기로 정수를 포함할 수 있는 체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체가 이제 유리수가 맞느냐라는 얘기를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명제는 이제 F는 체인데, 저희가 체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소수값이 표수인 경우랑 이제 영이 표수인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각 경우에 대해서 그 속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체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어떤 체들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그다음 이제 여기 3, 4번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F라는 체를 바탕으로 F의 확대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3번에 적혀져 있는데, 이제 체 F에 대해서 여기 일변수 다항식하니 이제 PID가 이제 성립을 하고, 이제 PID가 성립하는 동네에서는 이제 기하건소를 가지고 이제 생성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극대 이데알 관계도 이제 성립을 하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단연을 갖는 가한안에 대해서 이제 극대 이데알로 자르게 되면 이제 체까지 또 성립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체가 이제 F를 이제 포함하는 상황까지도 성립을 해서 이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체를 F의 이제 확대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진짜 확대체가 저렇게 형성된다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적은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크로네커 정리를 이제 또 다룰 텐데, 여기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체가 여기 3번에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체고, 지금 이제 포함 관계를 보시면 뭐 F하고 동형인 집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동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니까 F 자체가 여기 위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F에 대한 확대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크로네커 정리 부분을 다룰 때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고 가려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명제는 이제 알파를 F계수 다항식 중에서 이제 근으로 가는 다항식을 찾아냈을 때 제일 작은 차수에 대해서 찾게 되면 뭐 n차식이었으면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적기로 하고, F를 계수로 갖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F계수 다항식의 제일 낮은 차수가 n차식이다라는 표현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알파의 0승부터 알파 n-1승까지 이 n개의 물건이 F알파를 다 생성해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개수가 정확하게 n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원이 또 n차원 확대체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로네커 정리 내용에 의하면 여기 이 확대체, F의 확대체 이 체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다시 해 역할을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또 마찬가지로 0승부터 n-1승까지 이 n개가 이제 역시 생성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그다음 이제 6번은 여기 이제 원소 P개짜리 체나 원소의 Qn제곱까지 체나 뭐 같은 개념으로 결국은 여기 1차식들의 곱으로 이제 다 분해되는 표현으로 써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녀석에 대한 해를 요 체 안에서 이제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는 얘기를 적은 상황이 돼요.
그다음에 7번에 이제 여기 대괄호로 쓴 표현하고 이제 여기 괄호로 쓴 표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정의 상황에 의하면 뭐 포함 관계가 이제 큰 쪽이 어딘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고 이제 반대쪽 포함 관계 성립하면 이제 등호까지도 성립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한 차원 확대체하고 이제 대수 확대체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치 관계는 아니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채 세 개가 이제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다 있을 때 여기 사이사이 차원이나 제일 바닥에서 꼭대기까지의 차원에 대해서 이런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이런 등호 관계를 이용해 보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하는 게 가능하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Z3을 개수로 갖는 어떤 이제 다항식 PX에 대해서 뭐 근 하나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알파의 연산 표현으로서 이제 나머지 두 개도 더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해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11번은 여기 이제 간로하군의 이수하고 지표하고 이제 차원의 이제 값을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각각에 대한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12번은 이제 프로비니우스 사상의 뭐 정의가 뭔가에 대한 상황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한체 상황이면 간로하군이 어떤 군과 동형이다라는 상황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비니우스 사상이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승무편은 이제 분해체의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분리학대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뭐 페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고, 정의를 혼돈하고 계시면 이제 역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읽어본 이제 학습 목표 내용을 저희가 본문 내용 다 마치고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머리글 내용하고 맨 끝에 이제 과제 내용들은 각자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이제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학습 목표 1번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인데 여기 예제 명제를 먼저 보시면 이제 정수에 대해서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는 이제 유리수가 맞느냐라는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이제 유리수가 실제 맞다라는 내용이고 이 상황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D라는 정역에 대해서 그리고 얘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는 이제 분수체라는 채고 그리고 이 정역, 여기 정수라는 정역에 대해서 분수체를 찾으면 유리수체랑 동형인 체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체가 이제 포함관계가 있는 체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작은 체가 맞다라는 데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수나 유리수 관계에 대해서 이 명제를 확인해 보는 거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적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맥락적으로 같은 명제를 이제 써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F라는 녀석이 체인데 이제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체였다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이 이제 Q를 포함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정수를 포함하는 체들 중에는 유리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유리수가 이제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적은 거니까 뭐 가로 안의 명제하고 이제 같은 맥락의 명제가 되고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몇 줄 적으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적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리수에서 원소를 일반적으로 하나 택하면 그 원소가 F에도 있는 것이 맞다를 확인하면 결국 포함관계를 확인한 게 될 텐데 그 유리수에서 원소를 하나 뽑는다라는 상황 자체가 뭐 분모 분자다 이제 정수일 테고 이제 분모는 이제 0이 아닌 상황으로 이제 뽑히는 AB일 테고 결국은 AB가 다 정수고 F라는 녀석이 이제 정수랑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B도 F에 있고 A도 F에 있고 그 중에서 또 A는 0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저 포함 관계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A가 F에 있고 그 중에 또 A는 0이 아니고 그래서 체에 있는 원소이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저 녀석이 이제 여권, 곱셈에 대한 여권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게 보장이 되고 결국은 A의 곱셈에 대한 여권을 저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A분의 1이라고 쓰면 A분의 1 F에 있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고 B도 물론 정수에 있고 B도 이제 정수에 있고 정수가 F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B도 F에 있고
결국은 둘의 이제 연산 결과인 A분의 B도 당연히 F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유리수에서 어떤 원소냐랑 아무 관계없이 이제 F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걸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포함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고, 결국은 유리수란 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체가 유리수체가 맞다. 예. 결국 일반적인 상황으로 정역에 대해서 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체는 분수체이다. 예. 다음 이제 확대체 정의하고 이제 차원에 대한 뭐 정의 읽어볼게요. 이제 뭐 체 둘이 이제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이제 큰 쪽에 대한 체를 저희가 이제 확대체다. 그리고 작은 쪽의 체를 이제 부분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제 여기 그냥 선 표현으로 적거나 이렇게 대괄호 표현으로 적은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차원에 대한 기호 표현으로 적고, 저희가 이제 두 체가 이제 포함 관계가 있으면 얘를 이제 벡터 공간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가능하고, 그럼 벡터 공간에 대한 차원 값이 또 정의가 될 텐데, 체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로 이제 차원을 정의한다. 예, 벡터 공간으로서의 그 차원을 이 두 체에 대한 차원으로 역시 정의를 하게 된다. 예. 그다음에 이때 이제 표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명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을 갖고 있는 환인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이제 언제 0이 되는가를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19번까지 1을 계속 더해 나가다가 이제 0이 되지 않았는데 20번 더했을 때 0이 되면, 그래서 1을 계속 더해 나가다가 처음으로 0이 되는 횟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했더니 이제 20번 더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된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면, 그 20이 결국 표수값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을 갖고 있는 환에 대해서는 뭐 1을 얼마만큼 더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되느냐의 상황을 살펴서 그 표수값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적은 것이고, 1에 대해서 확인만 해도 표수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어지는 명제도 이제 1을 갖고 있는 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수값에 따라서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상황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1을 갖고 있는 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F라는 표현은 이제 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쓴 것이. 그래서 다 확인하는 상황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같은데, 뭐 다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R에 대한 표수가 이제 0이 아니라 이제 자연수 값 n을 이제 표수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반드시 속에 포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하는 상황을 다 똑같은 형태의 준동형사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수가 정역에 있고 이 1을 갖고 있는 환을 이제 공역에 갖고 있는 함수를 이제 파이라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뭐 n을 1을 n번 더한 걸로 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정수에 있는 1을 R이 갖고 있는 1쪽으로 이제 대응을 시켜주는 사상이면 1이 1로 가면 2는 1을 두 번 더한 걸로, 3은 1을 세 번 더한 걸로, n은 1을 n번 더한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사상인데, 이 사상에 대해서 이제 핵을 구하고 그 핵이랑 다른 거에 대해서 제일동형 정리를 쓰고 나면 포함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핵을 그대로 이제 이 사상에 맞게끔 이제 구해보면, 지금 표수값이 지금 n이다라는 상황 자체가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n 빼기 한 번 더하는 동안은 0이 되지 않았는데 n번 더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한 거랑 같고, 결국 얘가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더하고 있는데, 그리고 0이 되는 상황이 언제 되냐면 n번 더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0이 되는 상황이. 그래서 핵을 구하면 n의 배수들이 이제 정확하게 핵에 대한 상황이랑 같아지고, 제일동형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하면 핵이랑 다른 거랑 이제 치역이랑 이제 동형 관계가 성립을 하고, 치역은 당연히 공역에 대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고, 제가 정수를 n의 배수랑 자르면 zn이니까 zn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Zn과 동형관계가 있는 환이 R에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뭐 동형관계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하게 되면, 예, Zn에 그냥 들어가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을 갖고 있는 환에 대해서 만약에 표수값이 자연수 n이었다라는 상황이면 그 R 속에는 Zn하고 동형인 환을 반드시 안에 갖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니은부터 리을까지도 뭐 같은 함수, 같은 형태 함수를 가지고
같은 흐름으로 역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니은은 지금 채라는 상황으로만 이제 바뀌어 있고, 역시 뭐 자연수 중에 이제 소수값,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명제 중에 이제 정역이면 이제 합성수 자연수를 표수로 갖는 게 이제 불가능한데, 저 F도 물론 채기 때문에 당연히 정역이고, 그래서 합성수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0에는 이제 소수값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소수값이 이제 표시인 경우면 이제 확인하는 흐름은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역시 공역을 F라고 두고 정역을 정수안으로 뒀을 때 역시 1을 1로 보내고 2를 2번, 3은 1을 3번 한 걸 역시 보내는 상황으로 역시 정의를 하게 되면 표수값이 결국 P인 경우면 P 빼기 한 번 더 할 때까지는 또 0이 안 되고 P번 됐을 때 처음으로 0이 돼서 아까 N인 경우 확인하는 거랑 상황이 똑같고 역시 제일 동형 정리를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아까 이제 기억번하고 상황이 뭐 아주 똑같고 그래서 표수가 P일 때는 ZP라는 환을 안에 갖고 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또 이제 P가 소수일 때 이제 ZP가 이제 사실 채라는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F라는 채 속에 ZP라는 채를 갖고 있게 된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는 사실 없고 뭐 이제 디귿이나 이제 리을도 맥락이 같은데 뭐 환 R에 대해서 이제 표수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역시 속에 반드시 포함되고 있는 환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표수가 0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몇 번을 더해도 0이 되지 않는 경우다라는 게 이제 표수가 0이다라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상황 그대로 이제 핵을 그대로 구해보면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더해도 결국 0이 되는 일이 안 생긴다라는 상황이고 0만 0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니까 뭐 핵을 정확하게 구하게 되면 0 하나만 있는 상황이고 역시 제일 동일 정리를 쓰게 되면 뭐 이런 포함관계 다 유지가 되고 뭐 자르면 역시 정수환이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을 보면 이제 정수하고 동형인 환이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냥 뭐 역시 동형을 같은 걸로 취급을 하면 뭐 정수가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표수가 0인 경우에는 그 환 속에는 정수랑 동형인 환을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리을번도 이제 채로만 명제가 바뀌어 있고 뭐 디귿하고 상황은 이제 똑같고 그래서 뭐 디귿이나 리을에 대한 차이가 없이 이제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채 F 속에 이제 정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명제 상황을 여기서 다시 적용을 해보면 F가 채고 이제 정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정수를 포함하는 채는 그 속에 또 유리수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유리수라는 채가 정수를 포함하는 채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유리수라는 채를 포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채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표수가 아까 P일 때는 ZP가 속에 들어가 있고 표수가 0일 때는 Q라는 채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 유리수라는 채나 아까 ZP라는 채가 반드시 이제 속에 들어가는 역할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를 제가 이제 소채라고 부르기로 이제 그래서 ZP하고 이 Q는 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채고 그런 단위의 채를 소채라고 정의하기로. 그래서 아까 이제 니은번하고 리을번에 나왔던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확인했던 저 채들을 이제 소채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 이제 그 다음 명제는 이제 두 채가 이제 차원이 n차원 확대체고 밑에 채의 개수가 q개면 뭐 위의 채는 그 q의 n제곱만큼 원소의 개수를 갖고 있다. 뭐 그대로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한 표현으로 적어보면 이제 두 채가 이제 n차원 벡터 공간이고 지금 뭐 밑에 채의 개수는 이제 q개고 그 다음에 지금 차원이 n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생성원에 그러니까 기저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n개인데 그래서 그 기저 원소들의 이름을 이제 알파1부터 알파 n까지 저 n개다라는 표현을 이제 적어주고 시작을 해보면
저희가 결국은 기저에 대한 1차 결합 표현으로 원소들이 다 표현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α1부터 αn까지에 대한 1차 결합 표현으로 EN 원소들에 대한 표현이 다 나올 거고, 여기 이제 AI들의 표현은 당연히 밑에 체에 있는 원소들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위에 있는 체에 대한 원소들을 다 표현해내는 방법이고, 결국은 A1으로 쓸 수 있는 거는 F에서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물론 Q계니까 A1을 쓸 수 있는 방법이 Q가지 방법이 있고, A2도 Q가지, 뭐 다 AN도 다 Q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Q계 각 AI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Q계니까 뭐 원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체에 대한 차원이 n이고 밑에 체가 Q계이면 위에 체의 개수가 뭐 Qn제곱이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어떤 Qn제곱을 개수로 갖고 있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것이고, 어차피 이런 체도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면 소체가 있을 텐데, 소체가 결국은 무한집합일 수는 없으니까, 유리수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이제 ZP라는 체가 있을 테고, 여기도 어떤 차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F라는 체는 PM제곱이 개수고, 그 개수에 대해서 다시 N제곱을 한 게 위에 체의 개수니까, 그래서 상황을 뭐 지금 확인해 놓은 상황을 뭐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보면, 어차피 유한체라는 녀석을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소체로 ZP가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자연수 차원만큼 확대가 됐을 텐데, 뭐 저희가 여기가 M차원이고 N차원이면 여기가 MN차원만큼 확대가 됐을 텐데, 결국은 P의 MN승이 위에 있는 체의 개수고, 이 상황의 명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유한체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소수 하나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표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것도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확인학습 문제가 뭐 구체적으로 숫자들을 주고 나서 유한체로서 가능한 일수냐를 묻고 있는데, 소수 하나의 거듭제곱 표현이어야만 한다. 예. 예, 뭐 이따가 그 확인학습 문제는 밑에서 다시 보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끝부분 가면 이제 분해체 쪽, 분리학자체 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 이런 상황 내용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 오는데, 이 명제를 좀 보시면 이제 유한체는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 위수의 형태대로 이제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어쨌든 유한체가 이제 개수가 저만큼 있을 때 원소가 누구냐랑 아무 관계없이 그 곱을 그 체에 있는 원소 개수만큼 반복 곱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알파 값하고 같은 값이다. 예. 물론 넘겨보면 알파의 QN제곱 빼기 알파가 0이니까 결국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 0이다 라는 상황하고 같아서, 결과적으로 이 다항식에 대한 뭐 해가 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원소가 누구냐랑 관계없이 다 이 다항식이 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뭐 전체적인 틀은 이제 군에 대한 명제들을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데, 뭐 군 G에 대해서 뭐 원소 A를 뭘 뽑아도 아무 관계없이 분해 원소를 S개만큼 갖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서 저 A를 분위의 개수만큼 반복 분연산을 시키게 되면 항등원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저 상황의 명제를 여기 곱셈분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바로 얻어져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0을 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2에서 원소를 뽑았는데 0이 아닌 원소로 알파를 뽑았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0 같은 경우는 뭐 0은 몇 승해도 0이기 때문에 0이 이걸 만족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하고,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0이 아닌 알파를 지금 데리고 왔고, 또 0을 하나 뺀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개수가 하나 더 적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0만 뺐으니까 이제 개수는 하나 뺀 요만큼이 개수고, 쟤는 이제 곱셈연산에 대한 군이고, 그래서 결국은 곱셈연산을 이만큼 반복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연산을 분연산을 해주고 나면 이제 그 결과물이 항등원이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뭐 1이 나온다. 예. 그래서 양변에 다시 알파를 곱하면 바로 이 등호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등호 관계가 0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뭐 확인한 상황이고 0에 대해서 이게 확인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모든 원소가 다 이걸 만족하는 것이다를 확인한 것이고 이 첫 줄에 적혀져 있는 분이 갖고 있는 뭐 저 명제 상황에 의해서 바로 얻어진 그래서 이렇게 뭐 확인학습 질문이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구체적인 숫자가 소수 하나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이냐를 묻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다른 소수 두 개가 이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숫자고 이런 형태의 숫자는 이제 체에 대한 의수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 보기는 뭐 나머지 보기들은 소수 하나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들만 적혀져 있고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은 이제 최원소로 이제 가능한 숫자가 된다. 동그라미 3번 같은 숫자는 최의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OX 문제도 지금 뭐 방금 쭉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목적이 이제 OX 문제들이고 그대로 이제 진위 상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OX 문제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머리글에서 좀 적혀드린 내용들도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OX 문제 8개가 사실 위에 4개랑 아래 4개가 이제 거의 같은 형태의 질문인데 위에 4개의 질문을 그대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단위원을 갖는 환, 뭐 F에 대해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요. 1번 보시면 이제 표수가 만약에 0이라면 저 녀석은 속에 정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뭐 정수는 당연히 무한집합이고 더 큰 쪽에 있는 R도 당연히 무한집합.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 포함관계 상황에 의해서 뭐 성립하는 내용이 맞다. 뭐 2번도 아까 이어서 확인했지만 이제 채 같은 경우면 그리고 표수가 0이라면 그 속에 이제 유리수가 들어가 있다. 어쨌든 뭐 유리수도 이제 무한집합이고 이제 F도 당연히 무한집합이다. 그래서 뭐 1번이나 2번은 뭐 다 정수, 유리수 이런 애들을 갖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제 3, 4번은 이제 자연수 값이 이제 표수 값인 상황이면 이제 속에 Z2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되는 건데 질문을 보면 이제 Z를 포함하는 상황이면 원소가 유한계냐라는 질문인데 뭐 유한계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유한계가 아니면서 포함계가 있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어서 뭐 3번은 이제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예제를 하나 적어보자면 이제 Z2를 무한계가 직접된 상황에 환을 데리고 오면 얘가 이제 표수값이 2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무한계를 곱하게 되면 이제 유한집합은 아니어서 뭐 이런 상황이 3번하고 맞지 않는 환이 된다. 뭐 4번도 같은 개념인데 어차피 Z2는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고 그럼 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유한계를 원소로 갖느냐라는 질문인데 뭐 유한계가 아니면서도 포함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폐포를 데리고 오거나 이제 여기 이제 대수적이지 않은 애가 이제 첨가되는 상황의 채를 데리고 오면 이런 애들이 뭐 표수가 2가 되는 상황이 맞으면서 원소를 무한계로 갖고 있는 채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뭐 3번이나 4번의 개념이 같은데 이런 포함관계가 원소를 유한계라는 상황을 보장하고 있느냐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5번, 6번이 위에 3, 4번하고 사실 맥락이 같은데 뭐 무한집합이면 뭐 0이냐 무한집합이면 뭐 표수가 0이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채들을 역시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5번도 여기 아까 3번하고 같이 ZT를 무한계 직접한 채를 데리고 오면 뭐 무한집합이고 표수가 0이냐 표수가 2니까 그렇고 6번도 여기 4번에 나오는 이런 채들을 데리고 오면 무한집합이고 표수가 0이냐 표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 5번하고 6번이 뭐 3번, 4번에 나온 예제들이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 맞지 않는 예제 상황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8번도 여기 위에 1, 2번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뭐 얘를 대우명제로 읽어보면 만약에 표수가 0이면 무한집합이냐라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1번하고 같은 질문이고 그래서 7번도 똑같은 내용이고 28번도 대우명제로 읽어보면 F의 표수가 만약에 0이면
뭐 F가 무한집합이냐라는 내용이니까 여기 2번하고 또 8번은 같은 내용이 돼. 그래서 역시 1, 2번이 참이었고 뭐 7, 8번도 같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 돼. 그래서 표수값에 따라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채를 알고 있으시면, 환을 알고 있으시면 답을 할 수 있는 OX 문제들. 여기 9번부터 이제 12번까지에 대한 상황을 뭐 다 비슷한 질문인데, 뭐 9번이 사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9번부터 보시면 이제 표수가 이제 5였을 때 결국은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더하다가 0이 안 됐지만 이제 5번 더하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5번 돼서 0이 다라는 얘기는 뭐 개수 쪽이 5의 배수 뭐 5번이든 10번이든 15번이든 더하면 다 0이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일단 여기 더해서 우승한 거랑 우승한 다음에 더한 거에 대해서 같은 값이냐가 이제 9번 얘기인데, 저희가 어차피 채는 가환환이고 저희가 가환환이면 이항전개를 시키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이항전개를 시켰을 때 그냥 다 적지 말고 이 정도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항전개를 시키면 이제 뭐 5승, 뭐 4승 1승 곱한 거, 3승 2승 곱한 거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개수에 이렇게 조합들이 이제 개수에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개수들이 그런 이제 55까지 나올 텐데, 이제 그 개수들이 5하고 나눠지느냐의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 모든 조합이, 그러니까 P라는 녀석이 PC1부터 PCP까지 모두 다 나누느냐를 체크해 보시면 이게 나누는 게 확인이 돼.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는 이 조합하고 이 소수값이 언제든지 나눠지게 되고, 이게 다 5의 배수예요. 여기도 5의 배수, 여기도 5의 배수, 그 다음도 다 5의 배수고, 표수가 오기 때문에 5번, 10번, 15번 더한 건 다 0이어서 이 5의 배수 개수들은 실제로 0이고, 그리고 남는 항이 맨 앞에 있는 알파의 우승하고 맨 뒤에는 알파의 우승, 베타의 우승만 남아서, 이항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에 있는 항들은 다 5의 배수 항이다 보니까 0으로 없어지고, 맨 앞에 알파의 우승, 뒤에 베타의 우승, 그렇게만 남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한다. 성립을 하고, 그리고 저 9번 상황에 의하면 12번을 볼게요. 12번은 뭐 3개 더한 거에 우승하고, 뭐 우승한 다음에 3개를 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2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 따로 우승하고 이것 따로 우승하고, 그래서 이 3개지만 뭐 2개로 보고 역시 9번을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다시 이거를 다시 9번을 적용하면 얘를 이렇게 당연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2개가 성립하면 3개도 성립하고 4개도 성립하고 뭐 n개에 대해서도 다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9번에 의해서 뭐 12번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하고 이제 11번은 이제 여기 125랑 10이라는 지수에 대해서도 우변하고 같은가에 대한 질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5의 세제곱이 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5의 배수인 숫자인데, 역시 이 9번에 대한 상황을 이용해서 역시 양변의 5승을 다시 한번 하면, 그래서 얘를 5승한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5승하고 여기에 5승하고 뭐 당연히 따라오는데, 9번의 등호 관계를 양변을 우승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9번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얘의 우승하고 얘의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했을 때도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럼 여기는 알파 25승이고 얘는 또 베타 25승이니까 우변이, 여기 우변이 나오게, 아직 우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25승을 하게 됐을 때는 뭐 더하고 25승을 했을 때는 25승하고 나서 더했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고, 그럼 역시 여기하고 여기를 또 양변에 5승을 시키면 얘는 125승이 될 거고, 얘도 전체로 5승을 시키면 얘만 5승 따로 하고 더했을 때랑 같고, 그리고 125승이 나오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된다. 그냥 지수가 5, 25, 뭐 125, 625 이렇게 5의 거듭제곱 지수면 이 9번을 반복하다 보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의 거듭제곱 지수면 이게 다 성립을 한다. 일반적으로 뭐 표수가 p인 경우면 이제 그 pn제곱 지수에 대해서 이런 도가 결국 성립하는 게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도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 11번이 이제 그런 개념의 등호에 대한 질문이고, 역시 성립을 한다. 이제 그 지수하고 이제 10이라는 지수의 차이는, 얘는 이제 배수 형태의 숫자고 거듭제곱 숫자가 아닌 형태인데, 역시 이제 가한안이기 때문에 이제 10승을 이제 쭉 이항전개를 하는 상황이 가능하고, 이항전개를 쭉 했을 때 항중에는 이런 항이 생길 건데, 만약에 이 개수가 혹시 나눠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표수값의 대수 형태에 대해서 0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는 거랑 같은데, 이게 혹시 나눠지느냐 여부를 체크해보면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항은 살아있는 항이고, 결국은 우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항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동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번에 의해서 뭐 11번, 12번은 성립하고, 뭐 그거랑 비교해서 10번은 이제 성립하지 않게 돼. 그 다음에 여기 13번, 14번 내용은 아까 이제 최온수의 개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2라는 유한체의 원소의 개수가 이만큼이었을 때, 그래서 유한체가 이만큼 원소로 갖고 있는 유한체에 대해서 원소가 누구냐랑 아무 관계없이 뭐 그만큼 반복곱을 하면 다시 이원소가 된다. 이걸 아까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유한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사실 이제 유한체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위수값들이 다 정해져야 되고, 그 위수값을 이제 아래첨자에다 적은 거를 이제 유한체에 대한 표현으로 보통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별말이 없으면 원소의 개수를 qn제곱만큼 갖고 있는 그런 유한체다라는 표현인데, 다 이거를 만족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이 다항식의 해역화를 다 만족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아까 사실 다른 내용하고 맥락적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고, 사실 이 등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여기 13번, 14번에 대한 질문인데, 뭐 여기 5인 경우에 대해서도 5승에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랑 같은 집합이고, 그래서 이게 5승에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제토의 원소인 거고, 반대로 뭐 제토에 있는 원소들이면 다 5승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 지금 F라고 돼 있네. 여기가 만약에 Z5라고 돼 있으면, 여기 Z5에 있는 알파였으면 알파 5승이 다시 알파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Z5라면 이제 13번이 이제 맞는 명제가 되고, F라고 했으면 Z5보다 바깥쪽에 있는 F5의 원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원소라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원소는 정확하게 Z5에 있는 원소들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또 Z5의 원소이고, 그래서 14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고, 13번도 얘가 Z5라면 맞는 표현인데 여기 Z5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역시 성립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14번이 성립을 하는 내용. 뭐 다음 정의를 볼게요. 여기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잠깐 나와 있던 표현인데, 여기 이제 둥근가로 표현하고 이제 대가로 표현에 대한 이제 정의 상황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둥근가로로 표현한 거는 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사이즈도 가장 작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알파도 갖고 있고 F 원소들도 다 갖고 있고, 어쨌든 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체다. 여기 이제 대가로 표현도 이제 F 원소는 알파는 이제 다 갖고 있고, 뭐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는 체가 아니고 이제 환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정역까지도 성립을 해요. 어쨌든 둘의 차이는
얘는 채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얘는 아직 채라고 정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채로 정의되어 있고 얘는 채라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게 정의다. 이제 둘 다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원소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가로가 이제 가로 표현은 이제 채라는 표현까지도 정의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정의 상황에 의하면 이게 집합적으로 같은 집합이다를 이제 확인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뭐 그대로 포함 관계들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하고 루트 2도 갖고 있고 루트 3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하고는 뭐 같은 집합이다. 예. 그래서 이 포함 관계, 그러니까 이 등호를 보이기 위해서 포함 관계를 한 번씩 다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포함 관계도 한번 보이고 이 반대쪽 포함 관계도 이제 보이면서 이제 등호가 맞다에 대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확인하는 이제 근거 상황이 가장 작은 사이즈다를 기본 바탕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 포함 관계를 지금 확인을 한다라는 상황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을 갖고 있는 얘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채가 이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채는 그런 채 중에서 가장 작은 채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얘를 갖고 있다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하고 우변의 채를 따지면 당연히 가장 작은 사이즈가 작다라는 게 정의니까, 이 포함 관계를 보인다는 상황은 이 첨가근이 원소가 우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만 확인해주면 정의에서 바로 포함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는 게 뭔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채는 루트 2나 루트 3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갖고 있는 애를 더한 애도 당연히 우변에 있는 게 당연하고, 결국 가장 작다라는 상황의 정의에 의해서 이 포함 관계가 너무 당연하게 나온다. 그래서 한쪽 포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고, 반대쪽 포함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포함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된다는 상황을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루트 2나 루트 3을 갖고 있는 얘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니까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루트 2가 있다, 그리고 루트 3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런 걸 갖고 있는 애 중에서 얘가 사이즈가 가장 작으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바로 확인하는 거랑 같고, 그리고 루트 2가 여기 있다, 루트 3이 여기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채는 첨가근 원소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저 원소가 있을 테고, 저 녀석의 곱셈에 대한 여건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래서 있는 원소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채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여기 루트 3 빼기 루트 2를 분모분자에 곱하게 되면 이런 원소가 여기 있다라는 부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한 것도 있을 거고, 더하게 되면 2루트 3이고, 그럼 다시 2를 나누면 루트 3이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빼다 보면 또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했다라고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하고 있는 원소를 더한 결과물이 당연히 있을 거고, 뭐 2를 다시 나누게 되면 뭐 당연히 루트 3이 나올 테고, 뭐 그런 상황이 역시 있고, 칸이 모자른데 여기 우변 집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럼 결국 루트 3이 들어간 상황이 되면 그래서 루트 3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으면 또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둘이 뺀 결과에 루트 2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루트 2도 여기 들어가 있고 루트 3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뭐 있는 애 중에서 얘가 가장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포함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 등호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확인하고 있는 근거 상황들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다, 뭐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포함 관계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다음 부분은 제가 이제 크로네커 정리 부분에 나오는 그 확대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명제고, 역시 이것도 아까 학습 목표에서 이제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제 PID라는 환에서는 기하 원소로 이제 생성하게 되면 이제 극대 이데알이 항상 되고,
또 단위원을 갖고 있는 가하난에서 극대 이데알로 자르면 사실 최고, 반대로 잘라서 채면 또 자르는 극대 이데알, 이게 동치까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 두 명제를 다시 묶어서 한 명제로 써보면 동네가 이제 PID라는 동네였고 시가 이제 기하고 원소였으면 여기 생성하면 뭐 극대 이데알이고 그걸 자르게 되면 또 채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로네커 정리에 나오는 이제 확대체에 대한 명제를 그대로 이제 다시 읽어보면 뭐 F라는 체에 대해서 요 일변수 당식하는 이제 PID가 되고 PID에서 이제 기하 원소 가지고 생성시켜 놓으면 극대 이데알이 되고 단위원을 갖는 가하난을 극대 이데알로 자르면 이제 체가 된다. 그리고 요 체는 F를 포함하는 체가 맞고 F의 확대체가 된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예제는 지금 확대체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흐름하고 흐름이 같아서 그냥 적었는데 그냥 읽어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수라는 이제 PID에서 기하원소 P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뭐 2나 3이나 5 같은 거 소수 그 기하원을 데리고 와서 생성하게 되면 극대 이데알이고 다른 건 역시 체가 된다. 이런 체에서 이제 ZP라는 체가 돼. 저희는 지금 크로네커 정리에서 요 체가 나올 텐데 뭐 얘가 이제 F보다 이제 큰 체가 맞다라는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크로네커 정리 내용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데 여기 뭐 밑에 구체적인 예제에서 맥락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실계수 다항식 중에서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저 다항식을 좀 보면 당연히 저 다항식에 대한 해를 뭐 실수에서 찾고자 라고 하면 당연히 찾을 수 없어요. 실수에는 제곱하면 당연히 0 이상일 테고 1을 더하면 당연히 0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실수 안에서는 저 다항식의 해가 당연히 없을 테고 이제 크로네커 정리 내용의 상황을 보면 어떤 명제냐면 얘보다 더 큰 체에서 실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더 큰 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큰 동네 중에 어떤 그 큰 동네는 이거 해가 있는 큰 동네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크로네커 정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체를 계수로 갖는 다항식을 그 체 안에서 해가 있는가 뭐 그런 보장하는 내용이 당연히 아닐 텐데 크로네커 정리 내용은 뭐냐면 더 큰 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더 큰 동네에서는 이 다항식에 대한 해가 이제 반드시 있다. 이걸 크로네커 정리다라고 불러요. 다시 앞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크로네커 정리가 박스 안에 적혀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서 어떤 뭐 다항식 F를 주게 되면 알파라는 해가 좀 더 윗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저 알파를 갖고 있는 윗동네가 존재한다. 이걸 크로네커 정리다라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윗동네가 아까 나와 있던 요 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습목표에 있던 포함관계인데 잠깐 여기 빈칸을 적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F라는 체하고 요 녀석이 지금 포함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얘하고 얘는 원소 표현이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원소 표현이 통일되어 있는 집합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여기 F에 있는 어떤 다항식이 대표 원소에 있고 뭐 뒤에 더하기 i라는 표현으로 이제 원소들이 당연히 표현되어 있을 텐데 얘랑 자연스러운 포함 관계가 있고 동원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상황을 좀 적어보면 여기 F에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모든 다항식이 다 들어갈 거고 특별히 여기 상수만 적으면 상수 다항식이 대표현에 있는 애들을 적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다항식을 특별히 상수 다항식만 적게 되면 뭐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 이 녀석이 여기 있는 A 더하기 I랑 여기 있는 A가 대응 관계를 주면 또 동형이 또 성립하게 돼. 그래서 뭐 이 결과물을 다시 보면 뭐 포함 관계 당연하고 이 동형까지도 사실은 성립을 하고 같은 걸로 취급하게 되면 F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체를 F의 확대체라고 부른다. 근데 크로네커 정리에서 나오는 더 큰 동네가 바로 이 동네고 이 동네 안에는 다시 해가 존재한다. 그거를 아까 예제 상황에서 그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크로네커 정리를 구체적인 예제 상황에서 한번 보면 이제 x제곱 더하기 1은 뭐 기하 다항식이고 생성하고 나면 이제 극대 이데알이고 뭐 극대 이데알을 자르게 되면 얘가 이제 체고 이 실수하고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제 실수의 확대체인데 결국 이 윗동네에서 이 녀석 x제곱 더하기 1에 대한 해가 이제 반드시 있는데 뭐 크로네커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는 x라는 녀석을 대표원에 갖고 있는 저 원소가 이 다항식의 해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요 다항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진짜 0이 되는 거를 확인해 주면 해가 맞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거랑 같은데, 얘를 이제 직접 대입을 해보면 사실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을 한다라는 상을 좀 보시면 이 녀석을 그대로 지금 썼는데, 그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계산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서 계산하고 있는 게 돼요.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원소 표현들을 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적어야 되고, 그럼 여기 1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1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서 쓰는 표현이고, 그럼 이 동네 표현으로 적으려면 1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원소는 1 더하기 i예요. 그래서 이렇게 1을 이 동네 표현으로 적자면 1 더하기 i고, 뭐 계산은 그대로 얘를 2번 곱하면 x제곱이 대표원에 있고, 역시 2를 더하게 되면 대표원소끼리 더할 테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여기 i라는 녀석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1이 있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이 i에 있으니까 그대로 i고, 물론 이 i라는 녀석은 여기 자르고 있는 상환에 있는 그 i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고, 여기 i는 이 상환에서 당연히 0 역할을 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그 대입을 시킨 결과물이 0이다를 확인한 것이고, 해가 되는 상황이 보장되는 게 맞다. 그래서 크로네커 정리 내용에 뭐 요 예제 상황으로 다시 언급을 해보면, 이 x제곱 더하기에 대해서 실수에는 해가 당연히 없고, 또 윗동네로 가면 해가 있는데 그 윗동네가 구체적으로 얘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그 아래 윗동네에 있는 녀석이면서 이 녀석 해를 갖고 있는 윗동네가 되는 녀석이고,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체에서는 일어난다. 이걸 크로네커 정리라고 이제 부르고, 그 크로네커 정리의 일반적인 증명도 x가 대표원에 있는 상황으로 원소를 데리고 오면 항상 해 역할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명제를 볼게요. 역시 이 부분도 이제 학습 목표에 있던 부분인데, 얘가 이제 F에 대한 확대체고, 결국은 뭐 기하학당식에 대한 해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아까 크로네커 정리 내용이고, 아까 크로네커 정리의 일반적인 상황도 X를 대표원에 데리고 오면 제가 항상 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에 대해서 0승부터 n-1승까지 요 n개가 뭐 승승 역할을 또 그대로 하게 되고, 차원이 n차원 확대체이다 라는 상황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걸 좀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은 뒤에 쓰겠지만, 이 표현에 대한 정의는 뒤에 나오겠지만, 뭐 잠깐 말로 말씀드리면 알파를 근으로 갖는 F쪽 개수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 n차식일 때 이런 표현을 적게 되고, 그럼 이런 표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언급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의 표현이나 이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고, 그래서 알파 0승부터 알파 n-1승까지 n개가 이제 기저 역할을 하게 되고, 차원이 n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의 자연수 값하고 이 차원에 대한 자연수 값은 이제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 07년도 기출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구체적으로 원소를 9개만 갖고 있는 그 체를 한번 만들어내라 라는 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 솥에 몇 승꼴로 되어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가 구성되고, 여기는 지금 3의 제곱이니까 이제 체가 구성되어 있는 숫자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체를 Z3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 여기가 지금 2차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차 기하학당식을 좀 찾아와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 기하학당식을 하나 데리고 와서 이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차식이나 3차식에 대해서 이제 기하기다라는 상황은 해가 없다라는 상황하고 뭐 같은 상황이 되니까 결국 2차식인데 뭐 해가 없는 다항식을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다항식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적을 때 나오는 그 다항식이랑 다른 다항식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해가 없는 2차식이면 아무거나 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가 없는 2차식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좀 데리고 와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예를 드리고 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 0너 보고 1너 보고 2너 봐서 이제 0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얘가 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기하학당식이 맞고, 그래서 결국은 뭐 체각계수는 일변수하는 PID고, 그래서 기하학으로 이제 생성한 결과는 이제 극대 이데알이 되고, 이 극대 이데알로 자르게 되면 이제 체고, 그 체가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 기하학당식을 가지고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2차원 확대체가 되고, 그래서 Z3에 대한 2차원 확대체면 여기 위에 있는 체가 원소가 정확하게 3의 제곱이다. 그리고 또 크로네커 정리 내용에 의하면 X를 대표원에다가 쓴 저 원소가 항상 저 다항식의 해역화를 항상 하게 되고, 크로네커 정리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원소에 대한 표현을 여기가 지금 2차 기하학당, n차 기하학당식이면 0승부터 n-1승까지, 그래서 2차 다항식이면 0승부터 1승까지, 그래서 0승부터 1승까지가 이제 기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 1차 결합 표현으로 위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표현을 다 할 수 있고, 물론 여기 1차 결합에 들어가는 요 개수 A, B들은 밑에 있는 Z3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0, 1, 2 중에 하나 쓰고 0, 1, 2 중에 하나 쓸 거고, 여기 셋 중에 하나 쓰고 셋 중에 하나 쓰니까 물론 정확하게 다 나열하게 되면 9개를 나열하는 상황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9개짜리 체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달라는 요 기출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뭐 Pn제곱의 체를 만들려면 여기 n차 기하학당식 하나 찾아오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Pn제곱계에 대한 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알파의 0승부터 알파 n-1승까지 요 n개가 기저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 개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밑에 있는 원소들 계속 쓸 것이고, 개수가 정확하게 이제 뭐 Pn제곱 개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좀 작은 사이즈의 체 중에서 이제 원소 4개짜리 체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을 잠깐 해보고 가려고 해요. 여기 두 체에 대해서 이제 확대되는 차원이 얼마냐라는 상황을 확인하는 게 여기 다항식의 차수를 확인하는 상황하고 같고, 그래서 얘가 지금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 2차원 확대체가 되고, 역시 X를 대표원에다 쓴 저 알파는 항상 해역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2차식의 해역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밑에 연산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대한 다항식에서 알파가 해역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등호를 이제 적용하는 상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2차식을 다시 1차식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뭐 이 1차식하고 상수항을 넘기게 되면 이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지금 표수가 2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그 크로네커 정리 상황을 적용해 보면 이런 등호를 이제 얘기를 적용할 수가 있고, 이항근 관계에 대해서도 이 등호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2차식 표현을 1차식 표현으로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가 있다가 돼. 그래서 또 여기 위에 있는 원소가 결국 얘가 이제 0승부터 n-1승까지 지금 뭐 2차원이니까 0승부터 1승까지, 그래서 얘가 0승부터 여기 1승까지가 이제 기저 역할이고, 그리고 여기 1차 결합 표현에 여기 0이나 1곱하고 0이나 1곱해서 만들어내는 게 원소 다고, 그리고 총 쓰면 4개가 있을 것이고, 그 원소가 0하고 1하고 알파고 1하고 알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체 원소는 구체적으로 이 4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체고, 덧셈 연산량 이제 곱셈 연산을 충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해보면 만약에 알파하고 알파를 더하면 여기 2알파가 들어가면 될 텐데, 뭐 표수가 2이기 때문에 뭐 2알파는 0이고, 뭐 또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2알파고, 그 중에 또 2알파 부분은 0이니까 1이. 그래서 더하는 과정을 그대로 더하시고, 표수가 2기 때문에 2번 더해지는 것들은 다 0이다. 또 곱셈 연산표도 그대로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알파를 만약에 곱해보면 여기 알파 제곱이 써지면 될 테고, 알파 제곱을 다시 1차식으로 내려서 알파 더하기 1이고, 만약에 얘하고 얘를 곱해보면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알파가 알파를 곱해보면 전개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 사실 여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을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또 1이니까 얘는 1이고, 그래서 얘하고 곱하면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덧셈에 대한 결과나 곱셈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요 1 더하기 알파하고 알파를 곱한 결과가 1이다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둘이 곱해서 1이 나왔으니까 얘의 곱셈에 대한 요거는 1 더하기 알파고, 뭐 반대로 1 더하기 알파의 곱셈에 대한 요거는 알파다. 이 결과물을 보면 이제 역음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서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밑에 잘려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 알파의 역원하고 여기 알파의 역원하고 1 더하기 알파의 역원이 아까 여기 1이라는 상황에 의하면 서로 역음관계에 있는 것이다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제 원소가 Q의 n제곱인 채면 어떤 원소든지 Q의 n승을 했을 때 알파가 다시 된다라는 부분을 뭐 이체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원소를 4개로 갖고 있는 채인데 거기 4개짜리 채에서 원소를 뭐 0을 갖고 오든 1을 갖고 오든 알파를 갖고 오든 1 더하기 알파를 갖고 오든 4승을 하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알파고 얘는 1 더하기 알파다. 그러니까 원래 4승하기 전에 원소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증명까지도 한 것인데, 그냥 계산을 그대로 이 원소가 몇 개 없는 과정에 있는 4개를 일일이 다 계산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뭐 0의 4승이 0인 거, 1의 4승이 1인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이 부분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고 직접 여기 알파가 나오는 게 맞고 여기 1 더하기 알파가 나오는 게 맞다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예를 다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얘부터 잠깐 계산을 다시 해보면 뭐 4승이다 라는 표현은 뭐 제곱, 알파의 제곱을 또 한 번 제곱한 표현이랑 같고, 그래서 알파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한 거고, 알파의 제곱은 다시 1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제곱하면 다시 1 더하기 2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인데 2알파가 0이니까 뭐 알파 제곱이고, 아니면 아까 OX 문제처럼 뭐 여기 2개를 더해서 뭐 피승을 하면 각각을 피승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고, 그래서 이것 따로 2승 이것 따로 2승한 다음에 더한 거라고 쓰신 거랑도 같고, 그냥 2알파가 0이어서 이렇게 쓴다 뭐 다 같은 내용이 돼요. 어쨌든 전개한 과정은 여기고, 그럼 알파 제곱하고 1을 더한 부분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인데 역시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알파랑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본 결과로도 알파의 4승이 알파다라고 이제 확인이 돼요. 뭐 얘도 그냥 해보면 역시 4승했다라는 표현을 1 더하기 알파를 제곱하고 그걸 또 한 번 제곱하면 4승한 거랑 같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1 더하기 알파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데, 뭐 여기 쓴 게 있으니까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1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알파의 제곱 자리에다가 알파를 써도 똑같고, 그럼 다시 알파의 제곱인데, 그럼 알파 더하기를 이항한 거랑 같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산을 해본 결과대로도 뭐 누구든지 4승하면 4승하기 전에 원소하고 이제 같은 값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등관계들로서 확인이 가능하게 돼요. 다음은 저 둘에 대한 뭐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정의 상황에서 둥근 표현은 채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고, 얘는 아직 채라고 정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채다, 채가 아니다라는 정의 상황의 차이에 의해서 포함에 대해서 어느 쪽이 크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상황을 잠깐 언급을 미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하고 실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실수는 채고 정수는 채가 아닌데, 지금 포함관계가 어떠냐를 따져보면 지금 실수가 크고, 그러니까 채인 녀석하고 채가 아닌 녀석을 포함관계를 따졌더니 이제 채가 클 수도 있다. 채가 클 수도 있고,
여기 실수하고 일변수 다항식칸을 보면 이제 뭐 물론 실수는 채고 저 다항식칸 채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큰 채냐,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집합이냐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다항식칸이 크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채랑 채가 아닌 거랑 따졌을 때 채가 더 큰 집합이 될 수가 있고, 이 상황을 보면 채하고 채가 아니를 포함까지 따졌을 때 채가 아니가 더 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적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두 녀석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를 따질 때 뭐 채다 채가 아니다만 가지고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두 집합을 보면 누가 크다를 가릴 수 있고, 부차적인 두 집합을 보면 누가 더 크다를 이제 가릴 수 있는데, 얘하고 얘도 이제 구체적인 집합을 주고 나서 누가 더 큰가를 이제 가릴 때, 이 녀석은 채라는 상황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의 곱셈 요건이 반드시 있는 게 보장이 되고, 그래서 알파분의 1이라는 원소가 있는 것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만 하고, 얘는 아직 채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셈 요건 알파분의 1이 여기 있을까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분의 1이 있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 여기 알파분의 1이 아직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원소 빼고는 다항식 표현의 원소들일 텐데, 그런 표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한 표현은 여기 기본적으로 다 있고, 여기 있는 여건에 대한 표현이 또 더 들어가 있는 표현까지도 이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함 관계는 지금 이 채 쪽이 좀 큰 쪽으로 포함이 성립한다. 그래서 둘의 포함 관계가 이 채라는 상황이 지금 조금 더 크다. 근데 항상 뭐 채하고 채가 아닌 걸 포함했을 때 채가 항상 크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상황이면 채가 클 수도 있고, 이 상황이면 채가 작을 수도 있고. 이 구체적인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쪽에 조금 더 큰 이쪽에 좀 크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제곱근 루트 2에 대한 표현하고 이제 파이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 뭐 등호 상황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뒤에 나오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다시 나오겠지만, 뭐 구체적인 요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둘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는 예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얘는 채고 얘는 아직 채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저게 집합적으로 같다를 대입준동형 사상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첨자에다가 이원소를 썼던 얘기는 얘가 이제 대입되는 대입준동형 사상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정역에 있는 다항식을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첨자에 쓴 원소가 대입되는 사상이에요. 이름도 대입준동형 사상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 핵을 좀 찾아보고 제일동형 정리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부분적인 내용들을 좀 말로 말씀드려볼게요. 정역은 채가 있는 일변수 다항식환이고 PID고, 그리고 핵은 어차피 준동형 사상에 대한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핵은 언제나 정역에 대한 이데알이에요. 그래서 핵이라는 부분이 정역의 이데알인 거는 모든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성립하는 내용이고, 특별히 얘가 PID라서 단항 이데알이다라는 것까지도 보장이 돼요. PID이기 때문에 이 이데알은 단항 이데알이고, 그럼 사실 요 녀석은 세제곱근 2를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들을 좀 모아놓은 상황이 돼야 될 텐데, 당연히 차수가 제일 낮은 애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야 되는데 x3승 빼기 2라는 다항식을 쓰면 되고, 그리고 요 녀석으로 생성한 저 이데알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얘가 당연히 기하학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기하학 다항식으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극대 이데알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에 대해서 그래서 단위원을 갖는 가한안에 대해서 이제 극대 이데알로 자른 상황은 채가 되고, 이제 제일동형 정리를 써보면 이제 정의역을 핵이랑 자르면 이제 치역하고 이제 동형인데, 치역이다라는 상황이 그대로 x자리에다가 얘가 대입되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치역에 대한 집합은 x자리에다가 얘가 대입되는 집합.
결과적으로 이건 다 같은 거 취급을 할 거야. 다 같은 거 취급을 할 거고 얘가 채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함관계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얘가 채인데 그래서 얘하고 얘의 포함관계를 따져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채가 맞다라는 것까지 밝히고 난 이후의 상황은 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고 얘는 채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작은 사이즈의 채가 이쪽 포함이 성립한다. 근데 이런 포함관계를 지금 따지고 난 상황이랑 별개로 얘하고 관계는 채 쪽이 항상 크다. 그러니까 여기 둘의 일반적인 포함관계는 얘가 크다예요. 그래서 이쪽이 크다, 채 쪽이 더 크다는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따지는 상황이랑 별개로 이쪽 포함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채가 크다 쪽은 항상 성립을 하고 지금 대입준동형 사상을 가지고 쭉 확인한 마지막 결과는 채가 또 작은 쪽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작은 쪽도 성립하고 큰 쪽도 성립하니까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등호 성립하는 걸 지금 요 구체적인 예제 상황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따 기출문제에서 일반적으로도 이 등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출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때 뭐 했던 얘기들을 또 한번 할 기회가 와요. 그리고 지금 파이가 첨가되고 있는 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제 채가 큰 쪽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포함관계는 언제든지 성립을 하는데 반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가 않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아까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을 좀 보시면 되는데 파이분의 1이 여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채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곱셈 여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는 채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보장이 실제 없는데 이게 실제로도 못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파이를 근으로 가는 유리계수 다항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파이가 근이 되는 유리계수 다항식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없게 돼요. 그래서 파이분의 1이 있다 없다에 대한 구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지가 않는다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이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되지 않는 예제나 등호가 된 예제를 좀 하나씩 본 것인데 이따 기출문제에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다시 해보고 지나가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